말 그대로 한 시대를 풍미한 곡이죠. 근데 제 친구들은 이거 들으면은 바로 아나까나까나리 까나키포 웨이부터 딱 박아버리거든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만입니다. 얼마 전에 스파이스 걸스 특집을 진행하면서 제가 잡은 제목이 빅토리아를 베컴 부인으로 아는 당신에게 였잖아요. 근데 사실 빅토리아가 베컴 부인인지 아니면 스파이스 걸스 멤버인지는 각자의 관심 분야가 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다루는 노래는 완전히 세대에 따라서 그 인식이 바뀌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둘리스의 원티드라는 곡이고요. 제 부모님 세대는 전부 알고 계시는 말 그대로 한 시대를 풍미한 곡이죠. 근데 제 친구들은 이거 들으면은 바로 아나까나까나리 까나키포 웨이부터 딱 박아버리거든요. 리 게슬리의 Never Gonna Give You Up이 나중에 밈이 된 것처럼 이 원티드가 이렇게 된 데에서 좀 원통함을 느끼는 분도 계셨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 덕에 전 세대가 아는 곡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원티드를 부른 둘리스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1980년대 초 수차례 내한 공연을 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전 세대의 기억에 남게 되는 둘리스의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리스는 자국에서보다도 한국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끈 그룹이에요. 이름부터가 둘리들, 즉 둘리 가족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거든요. 멤버들 보면은 뭐 짐 둘리, 존 둘리, 프랭크 둘리, 앤 둘리, 캐시 둘리, 헬렌 둘리 등 리더인 짐 둘리는 10남매가 모두 음악적 재능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내가 17살이던 어느 날 여동생이 형제 2명 앞에서 노래하고 기타 치는 걸 봤다고 그거를 본 자기가 야 우리 밴드 하자 이래서 둘리 패밀리가 시작이 됐다고 하죠. 자 근데 이 그룹 결성 이후로 원티드가 나오기까지는 12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은 결성 이후로 7년을 꼬박 공연만 돌았으니까. 지금 제가 틀어드린 영상들은 모두 70년대 이후의 라이브인데요. 사람들은 둘리스의 매력으로 형형색색의 화려한 의상을 비롯해서 볼거리가 넘치는 공연을 꼽거든요. 이 공연 짬이 쌓이니까 그 노하우가 생기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었죠. 이 퍼포머 둘리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멤버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식당 등지에서 공연을 하다가 성인이 되자 클럽 등에서도 공연을 하기 시작. 남부 출신인데 북부가 더 돈 벌기 좋단 말을 듣고 북부로 건너가고요. 처음에는 다른 일과 음악을 병행을 하다가 스케줄이 꽉 차면 자연스럽게 음악을 업으로 삼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음악을 업으로 삼게 되면은 꾸는 꿈이 하나 있잖아요. K씨가 얘기하길 투어 돌면서 공연하는 것도 재밌었지만은 우리의 꿈은 음반이었다고 히트곡을 내고 싶었대요. 하지만 그 계약부터가 사실 난관이었으니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미 잭슨5랑 비지스, 카펜터스 등 가족 그룹이 너무나도 많은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음반사에서 또 가족 그룹이냐 이러면서 좀 계약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1974년에야 알래스카 레코드라는 곡과 계약을 하고 데뷔곡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내는 곡은 또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때 낸 곡이 Hands Across the Sea라는 곡인데 같은 해 올리비아 뉴튼 존이 이 영국 대표로 유로비전에 나가면서 후보곡 중 하나로 이거를 골라서 불렀거든요. I'd like to see some changes made. 그러니까 다들 이거를 올리비아의 노래로 기억을 하시죠. 아직 본인들 노래로 뜨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말일 겁니다. 그 뒤로는 다시 공연과 공연의 연속이었고 이렇게 계속 쌓아나가는 공연 커리어 덕에 둘리스는 공연이라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존재가 되죠. 앤이랑 K씨가 댄스 루틴을 전부 만들면은 가족들이 둘의 지시를 따라가는 등 분업화도 철저했고 스테이지 어워드라는 시상식에서는 베스트 라이브 그룹상을 받고 BBC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최초로 소련에서 공연하는 그룹이 되는 등 1975년에 소련에서만 발매된 라이브 앨범은 무려 200만 장을 팔았다는 전설이 전해져요. Monday, Monday.
이 둘리스 커리어의 반전이 생기는 게 1977년 GTO 레코드와 계약한 이후인데, 이때 레이블에 함께했던 동료가 바로 무명의 빌리 오션이었거든요. 이 시절을 기억하면서 짐 둘리가 풀었던 썰이 하나 있어요. 막 뛰기 시작한 빌리가 어느 날은 자기한테 짐, 나 오늘 공연하는데 나한테 개런티로 1000파운드나 준대. 막 감격에 젖었답니다. 근데 짐은 그거 들으면서 우리도 하루에 그 정도는 받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둘의 공연업계에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일화죠. 이 둘리스 본인들도 이때부터야 히트곡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데뷔곡 Hands Across the Sea를 작곡했던 벤 핀드는 이때부터 노선을 조금 바꿔서 둘리스에게 디스코를 가미하는데, 이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되면서 둘리스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둘리스는 결성 10년이 지나고서야 히트곡을 제조. 짐은 이거를 두고 오버나이트 석세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때 노를 저으면서 나왔던 히트곡이 바로 원티드가 되거든요. 사실 둘리스는 정말 다양한 음악을 했지만 이때부터 디스코가 둘리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팀 컬러가 됩니다. 이 당시 한국 사람들이 설명하는 둘리스를 보면 플래시팝적인 웅장한 코러스 그룹,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기억하기 좋은 멜로디와 경쾌한 리듬을 갖고 있다죠. 원티드는 자국 영국에서도 3위를 차지하는 등 히트를 했지만은 이 곡이 무엇보다 히트한 곳은 바로 극동아시아였어요. 일본에서는 오리콘 차트 양악 부문 10주 연속 1위를 냈고, 이게 한국까지 뻗어가서 전국을 원티드로 뒤덮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둘리스의 공연 모습도 한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고 하죠. 제가 다른 콘텐츠 관련해서 한국 방송 송출의 역사를 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컬러 방송의 첫 시작이 1980년 12월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극장가들이 우리 죽는다고 막 항의도 하고 그랬다는데, 둘리스가 딱 1981년 2월에 내한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KBS가 녹화 방송으로 송출. 그 둘리스 형형색색의 의상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하죠. 제가 아까 둘리스는 공연에 있어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리스가 전성기 때는 주당 2,000파운드를 의상값에 투자했다고 하고요. 한 번 공연을 할 때마다 의상을 총 27번 갈아입었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는 진짜 문화 충격이긴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TV에서 라이브한 그 둘리스의 영상이 유튜브에도 있었는데 딱 얼마 전에 삭제가 돼서 제가 링크를 공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원티드를 작곡한 사람이 바로 벤 핀든과 마 퍼지, 그리고 마이크 마이어스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원티드를 만들고 2년 뒤에 또 다른 가족 그룹에게 비슷한 곡 하나를 줘요. 그게 바로 섹시 뮤직. 이 세 사람의 노래에 한국인들의 가슴이 쥐락펴락 당했다고 봐도 좋았던 거죠. 원티드 이후로도 둘리스는 계속 히트곡을 냈지만은 그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당시에 사정을 들어보면은 이 GTO 레코드가 1980년대 초에 소니에게 인수가 됐는데, 소니 측에서는 둘리스를 별로 밀어줄 생각이 없었다고. 실제로 본토에서의 차트 기록을 보면은 1980년대부터는 거의 두각을 못 드러내거든요. 80년대 둘리스가 제가 알기로는 내한 공연만 3차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시기에 일본은 10번 넘게 들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멤버들의 탈퇴와 또 분리가 반복되면서 둘리스는 자연스럽게 사장길로 접어들고,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추억의 가수로 남아요. 보컬 N과 그리고 N과 결혼했던 멤버 밥 월시는 가정을 꾸리려고 그룹을 나가게 되고, K씨의 경우는 15년을 매일 장소 바꾸면서 투어를 도니까 너무나도 피곤했다고 증언을 해요. 짐 또한 그룹 말년을 두고 의사가 나한테 이거 계속하면 죽을 거라고 조언을 했답니다. 다른 멤버들이 뉴 둘리스라는 그룹을 조직하기도 하지만은 큰 성과는 없었고요. 1992년을 끝으로 둘리스와 뉴 둘리스 둘 다 사라지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 2005년 대한민국에서 원티드가 코미디로 부활을 하게 돼요.
코미디언 조혜련 씨가 7080 히트곡이었던 원티드와 섹시 뮤직 그리고 도나 서머의 핫스터프를 묶어서 아나까나라는 곡을 발매한 것, 이렇게 외국어 가사를 들리는 대로 바꿔 부르는 거를 팝개그라고 하는데요. 물론 세 곡이 메들리로 나오지만은 이 아나까나라는 도입부가 제일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도 원티드라는 곡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나까나의 뒷이야기를 조금만 한번 살펴보자면은 조혜련 씨 본인은 이전에 팝개그 선배들에게서 힌트를 얻었다고 했거든요. 그 유명한 오빠 만세부터 뭐 좌우지 장지지지 막 유명 팝송에는 하나씩 붙어있는 그런 개그라고 봐도 무방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팝개그에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아나까나는 그 디스코 특유의 가벼운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고급 반주에 조혜련 씨 울림통으로 갑자기 쩌렁쩌렁하게 아나까나 박으면은 그게 너무 경박해서 웃긴 거예요. 실제로 KBS에서는 저속함을 이유로 방송 금지를 먹었죠. 거기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아나까나가 소위 말해서 2000년대 중반에 가벼워진 음악을 대변하는 노래가 아닐까 싶거든요. 80년대랑 비교를 해볼 때 그 80년대에는 나한테 10,000원이 있으면은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아나까나 LP를 사러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2000년대에는 시간만 있으면은 클릭 한 번으로 이거를 다 들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 아나까나는 벨소리와 통화 연결음, 다운로드 순위권 안에 들고 각종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를 들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접했다고 하죠. 이 이후로도 사실 이 음악이 조혜련이라는 그분 자체가 밈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수시로 언급되는 곡이 되었고요. 원티드는 지금의 젊은이들도 아는 곡으로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둘리스 멤버들은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를 거예요. 이후에 둘리스 근황을 제가 나름대로 살펴봤는데 형제들은 2007년에 또 둘리 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리더 짐 둘리는 2017년에 살던 집을 내놨는데 사진 보니까 자기 집을 그냥 완전히 일본풍으로 꾸며놓고 살고 있었어요. 본인 말로는 7, 80년대에 일본을 14번 방문하면서 일본의 정원에 감명을 받았다고, 그리고 남아공으로 건너간 엔과 팝, 헬레는 남아공에서 시라지 밴드라는 커버 밴드를 만들었고요. 페이스북 등지를 뒤져보니까 요 근래까지도 활동을 했더라고요. 다들 다른 일도 하시고 또 몸은 따로 있지만은 음악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는 모습이었죠. 둘리스 남매와 원티드 그리고 아나까나의 이야기를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